중요하다라는 거 좀 느끼셨나요? 결국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까지 왔나 싶습니다. 네. 누가 잘하는데 첫 번째 소개해줄 기업은 어딘가요? 지금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네. 빅테크 쪽으로 가고 있다. 할게요. 휴가 가고 싶으세요? 네, 오늘도 AI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빌드업 작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가져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요. 구구절절히 얘기했어요. 네네네. AI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어떻게 중요하다라는 아. 거 좀 느끼셨나요? 막 이거는 이제 이쯤 되면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네. 계속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까지 왔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이 네. 엑기스 고대하던 시간, 네, 저희가 AI 좋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네. 누가 잘하는데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데 왜 저희 네. 투자하는 사람들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또 그럼요. 한종목 선임 연구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그 어떤 기업들을 그럼 뽑아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AI를 잘하는 기업이라는 것, 네. 거기에 기준점을 뭘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모델을 구축하고 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제일 네. 필요한 건지 제가 3K 팩터를 좀 꼽아와 봤습니다. 네, 3키 팩터입니다. 네네. 이걸 잘하는 애들이 결국에 그 기업들이라는 거겠죠?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네.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해서 3가지 필수 역량이라고 저희 팀에서 꼽아 본 건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설파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이와 유사하게 많이 팩터들을 꼽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네. 데이터. 네. 사실 바로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 AI 이전 시대에도 굉장히 저희가 그럼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역시 네. 이 AI 시대에서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도 GPT-5를 개발하고 있냐라는 그런 이제 언론들의 질문에 있어서 네. 데이터량이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데이터의 양과 그보다 또 데이터의 또 품질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사실 AI 개발과 구축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거의 all about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세계 중에서도 그 중 하나만 뽑자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원래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좀 중요할 줄 알았어요. 그게 네. 두 번째로.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능력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의 중요성이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또 반면 알고리즘 개발 능력은 최근 이제 구글의 어떤 사람이 수석 네. 연구원이 좀 내부 문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부적으로 약간 정보를 유출을 했었어요. 네. 그게 바로 되게 최근에 유명해졌던 논란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구글에서 어떤 이제 연구원이 말했던 게 We have no more and neither does OpenAI. 이 뜻이 우리는 그렇죠. 해자가 없다. 네. 우리는 이제 딥러닝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있어서 오픈 소스가 워낙 또 이제 막강한 이제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따라갈 수가 없고 이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결국 패착일 것이다. 이것은 오픈 AI도 마찬가지다. 네. 우리에게는 시크릿 소스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건가요? 집단 지성이 그럼요. 더 우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물론 여기에서는 좀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글은 모아시 없다고 이 사람은 말을 했었지만 일단 개인적인 의견일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서 빅테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대한 이제 자본 능력에 있어서 제품을 이미 깔아놓은 게 많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나믹스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도 있고, 되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것을 붙여서 이제 AI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를 제일 많이 확보한 게 그쵸? 또 빅테크다 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해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사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능력에 있어서는 오픈소스의 이제 그 속도에 좀 밀려서 조금 점차 이제 빛이 바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네.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 건 네. 사실 굉장히 즐거운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것을 깔고 가는 것은 제가 3월에 글을 썼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별로 맞습니다. 없었는데 네. 오픈소스가 워낙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도 변하는 게 컴퓨터 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한 2달 사이에 또 많은 상황들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투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픈소스에서 또 가장 또 수혜를 보고 있는 빅테크도 있거든요. 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어쨌든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팩터에 대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네. 생각하셔도 뭐 네. 나쁘진 않다. 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의 차이에 따라서 투자에 약간 우선순위가 갈릴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중국도 사실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습니다. 찍었다라고 네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실 빅데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오래전에 나온 그쵸. 거긴 하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옛날 단어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는 것 같아요. 3키 팩터 중에서도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안 게 바로 중국이라는 네. 거죠. 중국이 2020년에 데이터 안전법이라는 걸 내놨어요. 네. 이게 뭔가 했는데 경제학의 3대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네, 노동, 있죠. 토지, 자본 요소랑 데이터를 거기에 동격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국가의 GDP, 국가의 존망을 이제 경제적인 존망을 이제 따질 수 있을 때 경중을 따질 때 데이터가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는 논리죠. 네, 사실 굉장히 저는 큰 변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알았다는 것 자체는 이들의 향후 AI 뭐 이런 기술이나 그럼요. 역량도 아마 저희가 좀 꾸준하게 트래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진심이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래서 네. 이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럼요. 강점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그렇겠죠. 이제 네. 여기 또 역시 빌드업이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 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을 만한 기업 저희가 몇 가지 기업을 소개해드릴 텐데 첫 번째 소개해줄 기업은 어딘가요? 네, 일단은 빅테크가 결국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전에 빅테크에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좀 빅테크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맞습니다. 빅테크로서의 좀 입지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일단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예. 거기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도 출중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기 위해서 반도체 설계 능력도 합니다. 네. 본인들의 이제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도체가 연산을 할 때마다 뜨거워지기 네. 때문에 그 식히려고 쿨링 비용도 엄청 네. 들어가요. 굉장히 고성능과 또 저전력,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뭐 SK텔레콤도 반도체 설계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거의 모든 빅테크들은 반도체를 자기만의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빅테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알고리즘 개발 능력도 뛰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온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착안에서 결국 제일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단연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요즘에 AI 하면 네. 일부에서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챗GPT로 말미암아 지금 혁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안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죠. 네.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사실상 뭐 독점적으로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의 챗GPT, 이게 GPT-4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챗GPT와 그다음에 GPT-4를 가지고 또 본인들의 빙 챗을 만들었잖아요. 네. 뉴빙 빙 챗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병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 전략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멀티 생태계 전략을 피고 그럼요.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네. 저는 좀 되게 이게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이게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주주들을 어쨌든 기쁘게 하고 마음을 잘 달래줘야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챗GPT를 운영하고 있는 오픈 AI가 뭐 재무제표상에 딱 연결 재무제표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네. 굉장히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추론 비용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하루에 얼마라고 했었죠? 하루에 9억 원이겠죠. 네, 하루에 9억씩 거기다가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캐펙스 비용도 계속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자체에도 좀 우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지난 실적 발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대체 오픈 AI랑 무슨 관계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궁금한데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하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오픈 AI는 우리의 가장 큰 고객사다.
저는 이걸 듣고 와. 진짜 클레버하다. 예, 그러네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뭐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데이터 센터 수요가 높아질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저라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다. 대신에 이거는 고객사지 얘네들이 비용 늘어난 것은 뭐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실적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 전략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네. 사실 이 회사의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MS는 네.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오픈 AI는 아직 스타트업이란 그럼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어떤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드가 한번 잘못된 대답을 했다가 그렇죠. 예, 한번 구글의 알파벳의 주가가 막 모기업의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제임스 웹 망원경이 네. 뭐 첫 번째로 발견한 망원경이 맞느냐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네.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했지만 일종의 그걸 세상에 없는 답을 하는 게 이제 환각이라고 표현을 네. 하거든요. 할루시네이션. 네. 할루시네이션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하이템플러 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네. 환영. 저는 너무 옛날 얘기 아닌가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러니까 원래 챗GPT도 이런 환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바드가 그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를 말해줬다는 거에서 오히려 감명을 받은 건 뭐냐면 이게 뭐 미리 써준 대본 네. 짜여진 각본대로 답을 그쵸?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그냥 그 현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바드가 이제 오픈 베타로 완전 쫙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능이 생각보다는 그때보다는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네. 바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네, 조금 하시고요. 이따가. 네, 네, 이제 나중에 멀티 생태계 전략으로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빅테크, 자이언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주자본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당장은 지속 가능한 AI 사업에 조금 몰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계속 돈을 태울 수만은 없다. 그쵸. 우리도 돈을 일정 벌어야 부분 되잖아요. 벌어야 이게 네.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가 있고 사람들도 공감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사용자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블룸버그 터미널을 쓰잖아요. 네. 블룸버그 단말기를 쓰는데 그게 1년에 연간 비용이 몇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대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그걸 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업무 생산성의 향상의 효율이 블룸버그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나죠. 네. 그렇죠. 많이 납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구독을 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4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챗봇 기능을 네. 그것을 이제 뭐 오피스를 사용할 때 조금 엑셀에 편하게 해준다던가 파워포인트를 쉽게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챗봇을 AI 형식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붙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막 기업들이 사용을 할 때 기업들에서 다 오피스 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다이나믹스 맞습니다. 쓰고요. 네. CRM, ERP 서비스 다 쓰는데 거기서 만약에 AI 챗봇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용과 효율의 문제인 건데 이 형태가 극단적으로 사실 효율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럼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비용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죠. 네. 합리적이라면 네, 당연히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든다는 거죠. 개인들은 블룸버그 같은 이제 비싼 이제 서비스를 선뜻 구매할 수는 없지만 네. 기업들은 또 다르거든요. 가능하죠. 그렇죠. 네.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업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좀 증명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제일 잘해주고 있는 게 챗GPT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AI가 이만큼 뛰어나 성능이 이 정도 좋다라고 하는 건데 또 챗GPT는 오픈 AI 서비스로서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스타트업이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스피릿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어쨌든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다른 이제 작은 기업들과 연계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파트너십을 네. 맺고. 그래서 플러그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나가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기업단 혹은 네. 이제 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생산성이라는 증대 이제 네. 사실 바로 돈이 그럼요.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네.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투 트랙 전략 중에 하나인 이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이런 소비나 뭔가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서비스의 확장 네.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양쪽을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요. 발을 다, 정말 네. 잘 걸친 것 네, 같아요. 걸치고 가고 있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점이지 참 않을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렇게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챗GPT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챗GPT가 일상적 소비에 집중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의 기능이 이만큼 뛰어나 계속 네. 확장 능력이 있어. 이렇게 또 이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어떤 기술이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돼야지만 그럼요. 예,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챗GPT는 최근에 또 서비스가 하나 오픈이 됐습니다. 네. 예, 바로 이제 바드가 나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바로 약간 경쟁하듯 지금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뉴챗으로 들어가세요. 네. 여기 이제 유료하신 분들은 이제 3.5로 쓰시는 분들도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유료 결제하신 분은 GPT-4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디폴트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생겼어요. 네,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기능,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기능.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GPT-4는 원래 2021년 9월까지밖에 그쵸. 데이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브라우징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에 대해서 알려줘. 원래는 안 나와요. 모른다고 네, 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브라우징 더 웹을 훑는 겁니다. 네. 가지고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없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233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딱 네. 명확하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출처도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출처로 갈 거예요. 네. 아마 이건 일렉트렉의 출처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의심이 많아요. 네. 한번 찾아봤는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네, 233억 달러가 맞네요. 네. 사실 네.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크로스 체크하는 이제 네. 습관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웹 브라우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뛰어난 것이고 네. 또 플러그인이라는 게 제공을 합니다. 이제 네, 최근에.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이 플러그인 네.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그럼요. 했었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지금 이제 런칭이 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좀 시험 방식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네. 집 플러그인 눌러보고요. No plugins enabled. 그러니까 아직 플러그인 활성화된 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플러그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마치 앱 스토어처럼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네, 앱 스토어처럼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네요. 진로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앱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스톨 누르면 되고요. 저는 미리 이제 익스피디아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는 건데 네. 한번 익스피디아를 눌러놓고 네.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휴가 가고 싶으세요? 휴가가 아니, 바로 깔아놓기. 네. 네. 제가 그래서 휴가를 한번 가고 싶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일본 여행을 네. 이제 혼자라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일본 도쿄에 이제 여행을 할 건데 $300 예산 안에서 저 호텔을 괜찮은 거 찾아달라라고 네. 했더니 지금 이게 챗GPT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used Expedia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used Expedia, 그러니까 Expedia는 챗GPT한테는 없는 외부 정보, 그쵸? 외부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게 API끼리 연결을 했어. 왜냐하면 이제 플러그인 스토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챗GPT가 지금 API를 불러와서 지금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챗 GPT를 써봤을 때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데이터의 신뢰도 같은 이야기들을 그럼요.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특정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기업에 약간 API에 네. 접근을 해서 거기에 기반한 그렇죠.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거는 사실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실시간 정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23년 6월 17일부터라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실제로 네. 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익스피디아 앱이 딱 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저희가 느낄 수 네. 있는 함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냥 내가 말로써 네. 뭘 물어보면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그럼요. 걸 예전에는 클릭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길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쫙 써서 이렇게 해줘 네. 하면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쫙 펼쳐서 저한테 그렇죠. 제공해 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호텔 예약 정도이겠지만 식당 예약도 나중에 될 거고요, 당연히. 네.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모든 것이 사실상 연결될 수 있다라고 공포심을 느끼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음식점 예약에서 네. 굉장히 핫한 음식점들은 예약 잘 안 되잖아요. 그럼요. 약간 시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트라이 해줘. 될 때까지. 네, 그런 식으로 모든 쓰시는 사람이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쓰시는 자동화를 바라는 분이 분명히 생길 것 네,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실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봤고요. 여기서도 네. 또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말 서비스가 빠르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럼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일상적 소비에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네. 예, 모든 것에 인터넷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챗GP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결국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거대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 그쵸? 위한 네. 결국에는 약간 기업들 방점 B2B 사업이라고 하죠. 네.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럼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저도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저도 네. 엑셀 함수 외우는 걸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맞습니다.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네. 안 외워지더라고요. 안 됩니다. 네, 안 쉽지 되더라고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그냥 엑셀 딱 끼워놓고 만약에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제 서비스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네. 그냥 나 이렇게 표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데 너가 좀 도와줘 하면은 딱딱딱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네. 이제는 함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해도 그럼요. 되나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기술의 인간을 약간 답변이 바뀌셨어요. 네. 네. 점점 확실히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른쪽 그 그림에 보듯이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워드, 뭐 이제 팀즈, 그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이런 네. 것들인데 이 기능을 사람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명령으로 쓰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그래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하면은 이걸 알아듣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데로 갑니다. 네. 이 그래프는 개인의 이제 이메일 데이터, 이제 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파일들, 그다음에 네. 뭐 우리가 뭐 미팅 스케줄 이런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그래서 함부로 딱딱딱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한테 뭐 동의를 동의라든가 이런 받아야겠죠. 것들은 당연히 네. 얻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여기서도 언어 모델.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언어입니다. 네. 언어 모델로 가서 결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메일 데이터, 파일 같은 것들을 다 나의 개인 정보를 알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뭐 개인화된 뭐 PPT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대신에 그리고 뭐 메일도 대신 써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써놨던 제가 써놨던 이메일 데이터들을 다 문맥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새로운 이메일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답변을. 네, 사실 제가 거기다 내용 하나만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추가해서 다시 보내줘 하면 네. 그냥 해줄 거라는 그럼 거잖아요. 저의 말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학습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변화가 이제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정식 서비스로 런칭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뭐 올해 내에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거 얼마 머지않아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365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이나믹스라는 또 네. 이제 CRM이라든가 네. 고객 관리 서비스 네.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ERP 내부적 뭐 전사 관리 뭐 이런 건가요? 네. 우리가 회계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격리나라 같은 거. 네. 그런 서비스도 되게 고성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부 중 하나거든요. 사스 네. 사업으로서. 근데 거기에다가 또 코파일럿이 붙으면은 굉장히 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일즈포스라든가 다른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뭐 서비스 나우라든가 네.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스 기업들의 영역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침범을 할 수가 그쵸,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도 인공지능이 발휘된다는 점이 저는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촬영일 당일 네. 이 서비스 나우하고 엔비디아가 그래서 관련해서 AI 그렇죠. 서비스를 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뭐 그럼요. 사실 이런 것들을 네.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들도 듭니다.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네.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도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 주셨던 거 보면은 엔비디아랑 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딜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비디아한테 되게 유리한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어도비도 사실 되게 조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 중에 맞습니다.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자동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그런 쪽에서 돈을 이미 벌고 있었던 업체가 맞습니다. 어도비였기 때문에 어도비가 그래서 구글이랑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구글 쪽에 좀 더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교섭력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 쪽으로 가고 있다. 교섭력이. 네, 맞습니다. 지금 부분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